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 발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중국어 발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 수학의 여러 가지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어 발음이 기본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조와 이 알파벳을 이용한 또 발음 표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 두 개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를 해요. 수레가 바퀴 하나만 있으면은 앞으로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조도 맞게 해야 되고 발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국어 발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성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중국어 공부가 안 되니까 일단은 성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어의 그 발음을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함으로써 이 중국어 발음은 모든 외국어가 그렇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쓰고 뭐 말하고 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죠. 자, 그러면 성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외국어에 없는 이 중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그 한자라고 하는 그 중국어의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음의 높낮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의 높낮이. 그래, 이게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들었을 때 아주 뭐 감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어 이 성조 때문에 중국어가 좀 특이하고 또 그 듣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어에는 성조가 네 가지가 있어요. 1성에서부터 4성까지인데 이렇게 성조를 두는 이유는 이제 같은 발음이 많아서 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글에는 길고 짧게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서 눈이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눈은 짧게 해서 눈이 아프다, 뭐 눈이 시리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갈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의미가 뭘까요? 갈아라, 뭐 믹서에 과일 같은 것을 넣고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갈아라고, 뭘 교체하는 것도 갈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에 갈자에 억양을 두지 않고 갈아라 해서 두 번째 그 단어에 액센트를 두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갈아라, 갈아라, 의미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어 성조 표기 이 도표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중국어는 많은 발음이 있죠. 그럼 일성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음의 높이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발음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쌤하고 같이 쌤을 따라서 한번 발음을 해봅시다. 자, 일성은 우리가 음정에서 도, 레, 미, 파, 솔 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솔 음으로 이렇게 길게 쭉 이어지는 음이 바로 아 발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자, 일성은 어떻게 할까요? 도, 레, 미, 파, 솔이니까 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솔. 자, 아 발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 가능하죠? 자, 느낌이 중요해요. 뭐, 음치라도 뭐 음정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높게 해서 길게 이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예, 아 해보세요 하는 말을 하죠. 입을 벌려야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아 하세요. 아, 그 느낌이에요. 아, 되겠죠? 다음 이성은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도레미 미음에서 솔음까지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미파 솔이죠. 그런데 이제 아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어때요, 여러분? 미음에서 시작하니까 처음에 일성하고는 좀 달라요, 높이가, 그죠? 일성은 아, 이성은 아, 같은 아 발음이지만은 그 출발점이 달랐잖아요. 일성에서는 높게 시작했고, 이성에서는 낮은 데서 출발해서 높게 끝났어요. 네, 이 차이예요. 다음 삼성을 볼게요. 삼성은 요렇게 그려져 있죠. 요렇게. 아주 낮은 레음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도음까지 내려갔다가 파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레, 도, 레, 미, 파. 이렇게 이제 음정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을 아 발음으로 선생님이 한 발음을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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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장 낮게 내려가는 도음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죠? 아,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낮게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는 것은 이성이나 삼성이나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높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성과 삼성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요. 둘 다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은, 차이점은 바로 이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성은 내려오는 것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아, 삼성은 일단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아, 아, 아. 물론 출발점도 달라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성과 삼성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급박하게 내리꽂는 거예요. 아, 아. 네, 마치 까마귀가 울듯이 우리 학교 뒤쪽에 이 산에 까마귀 떼들이 많은데 한 번씩 유별나게 크게 우는 까마귀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들릴 정도로 크게 우는데 무슨 신호겠죠, 자기들끼리는. 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중국어의 기본 4개의 성조예요. 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모든 발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음 기호에는 반드시 성조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어저께. 기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호로. 그러면 그 기호를 보고 이게 몇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성부터 4성까지 셈을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 아, 2성, 아, 아, 3성, 아, 아, 사성, 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두 번 해서 성조를 익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중국어에는 아 발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발음들이 있는데 어떤 발음을 주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오라고 하는 발음으로 사성을 해봅시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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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이게 하오에 대한 각 성조의 그 성조별 음이에요. 하오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피아오라고 하는 발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있죠, 그런 발음. 일성 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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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오. 자, 여러분들이 그 성조에 대한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힘들면은 그냥 이 화살 표시대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아, 일성을 할 때는 똑같이 옆으로 아 하고, 이성할 때는 아 하면서 올리고, 삼성은 고개를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자기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아무튼 선생님이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일성의 느낌은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과에 갔을 때 입을 벌리게 하잖아요.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 할 때 그 느낌 그리고 이성은 느낌을 자기가 뭐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삼성은 모르는 수학 문제를 그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서 그 풀게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해했을 때 하는 그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성의 느낌은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내 옆구리를 세게 탁 쳤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은 갑자기 탁 치니까 아프기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말하면 되는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 상황을 설정해서 이렇게 말해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성조 여기까지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중국어의 성조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다 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자, 일성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위에 모든 성조는 모음 위에 알파벳 모음이 중국어 발음 표기에서 모음은 6개가 있습니다. 기본 모음이 6개예요. 기본 모음은 6개지만은 이제 그것을 조합하고 막 결합시키고 해서 더 많은 수의 36개라고 하는 이제 모음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것은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모음 위에 표기를 한다. 그러면 모음이 막 2개, 3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순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자, A는 다 모음에 해당합니다. 중국어 발음 표기에서. 자, A 위에 짝대기를 그으면 일성이에요. 이런 기호도 여러분 잘 익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이게 TANG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어 발음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미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TANG 읽으라고 하면은 탕으로 다 읽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중국어 발음인데 탕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조를 넣어서 읽어라. 그러면은 이제 하지만 성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음과 성조는 별개가 아니에요. 수레의 두 바퀴라 그랬죠. 그러면은 쟤는 발음은 정확한데 성조가 틀렸어. 이런 말 없다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성조는 정확한데 발음이 틀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조가 정확할 때 발음이 정확하다. 성조를 맞게 했을 때 발음이 정확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탕. 자, 탕. 일성으로 하면은 탕. 아까 전에 소름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탕. 되겠죠? 탕. 예. 이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호는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탕. 자, 일성, 탕, 이성, 탕. 똑같이 탕이네요. 네, 맞아요. 발음은 똑같이 탕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조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제가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세한 차이예요. 그게 막 확연히 학 차이 나면은 다 구분하죠. 그런 차이예요. 다시 해볼게요. 일성과 이성. 탕, 탕. 뭔가 좀 다르죠? 일성은 탕, 이성은 탕. 다르잖아요.
자, 삼성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V 체크 표시처럼 이렇게 하죠. 이것은 이제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음에서 출발해요. 레음에서 탕, 탕. 아주 낮아요. 출발점 자체가 낮아요. 삼성은 가장 낮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음이기 때문에 일성과 이성하고는 출발점이 달라요. 보세요. 기호 표기는 이렇게 탕, 탕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성에서 4성까지 선생님이 이걸 읽어볼 테니까 같이 친구들 따라합니다. 1성 탕, 탕, 2성 탕, 탕, 3성 탕, 탕, 4성 탕, 탕.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발음은 다 같은 탕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사성으로 구분을 해서 발음을 하는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일성으로 탕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뭐 매운탕, 삼계탕 뭐 있잖아요. 그런 탕이에요. 국이란 이야기죠. 슈퍼 뭐 그런 탕이에요. 탕. 그 다음에 이성으로 탕 하게 되면 사탕이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중국에서는 설탕 또는 사탕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으로 탕 하게 되면은 들어눕는다, 들어눕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탕 하면은 이게 뜨겁다, 무슨 뜨거운 뭐 물체에 닿여서 뭐 손이 대다,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말로, 여러분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잖아요.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학교 다녀왔다는 인사를 할 때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마는 일성으로 마마 해도 되지만은 한 글자로 줄여서 마라고 하면 그게 엄마예요. 마, 我回来了. 워를 워는 나예요. 빼도 되죠. 말할 때는 자기 자신을 이제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回来了. 자, 엄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를 일성으로 하지 않고 삼성으로 해서 마回来了. 말, 내 학교 갔다 왔대. 말한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엄마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마라고 일성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마 한다고 해서 알아들어요. 중국 사람들 역시 알아들어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 한글 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렇지만은 기본 성조가 어떻다는 것은 알고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의미 전달이라든가 뭐 앞으로 이렇게 또 더 높은 단계의 중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성조가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성부터 4성까지 한 번 더 쌤하고 같이 이쪽 부분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1성 탕, 2성 탕, 3성 탕, 4성 탕. 네, 되겠죠. 자, 그럼 뒤로 넘겨볼게요. 일단 이제 성조는 이래요. 자, 성조를 익혔으면 이제 중국어 발음을 중국 글자는 한자죠. 그 한자 밑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네, 한어 병음, 한위 피닌, 한어 병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중국 한자의 발음을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기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벳은 우리 한글처럼 자음도 있고 또 모음도 있어요. 자음, 모음이 합쳐져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 발음과 방금 우리가 배운 그 성조가 결합하면은 완전한 중국어의 이제 발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어에서 자음은 뭐라고 하느냐?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모라고 합니다. 우리말 자음과 똑같은 의미예요. 성모, 성모. 예,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알파벳 순서가 원래는 A, B, C, D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순서가 아니고 뭐 뒤죽박죽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발음이 작용하는 발음이 작용하는 우리 그 입을 통해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에는 입술도 있고 뭐 혀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어떻게 그 기관 어떤 기관이 주로 작용을 해서 발음이 나오는지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앞에 BPM과 그 F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이렇게 같이 묶어 놓았잖아요. 어떤 기관이 작용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 영어 다 배웠기 때문에 이미 다 알 거예요. 입술이에요. 네, 그러면 쌤하고 같이 이것을 같이 발음을 해봅시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어 시간에 이 영어 알파벳을 다 배우고 또 영어를 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몇 개, 뭐 한두 개 틀리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것은 특별하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텐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영어 발음과 똑같으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이 중국어 발음은 예전에는 부호를 따로 익혀서 중국어 발음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호 익히는데도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영어를 다 공부하고 영어를 배웠으니까 이 알파벳이 전 세계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편하게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기해 놓은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B와 O가 합쳐졌어요. 자, 중국어에서 B는 뻐예요. 뻐고 O니까 이 O가 합쳐지면은 뻐 되죠. 합치면은 뻐 이렇게 됩니다. 뻐. P는 말 그대로 여러분 P예요. O 합치면은 PO니까 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발음이 나고 O와 결합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자, F는 여러분 P와 구분을 하는 것을 영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P와 F의 이 발음 구분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P는 완전히 입술을 다 붙여서 P 하는 것이고 F는 윗이에 윗이와 아랫 입술이 살짝 이렇게 닿으면서 내는 소리잖아요. 자, 이 네 가지를 중국어에서는 쌍수음이라 그래요. 쌍수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 순자를 써서 두 입술이 만나서 내는 소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쉽죠? 자, 그 다음 또 네 개 볼게요. DTNL 묶어 놓았어요. 뭐가 작용을 해서 내는 소리일까요? 네, 맞아요. 혀 끝이 입 천장에 딱 닿였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이렇게 네 개의 알파벳을 묶어 놓았어요. 떠, 터, 너, 러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혀 끝이 입 천장에 닿였다가 떨어져야지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개를 묶어 놓았어요. 알파벳.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알파벳이 나오는데 뭘까요? 네, 혀뿌리 소리라고 했는데 목구멍에서 목이 울려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H는 그냥 우리 히읗 발음에 해당하지만은 자음, 우리 한글의 히읗 발음에 해당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중국어 자음에 대해서 같이 쌤하고
발음을 해봅시다. 자, GKH는 혀뿌리 소리라고 했죠. 목구멍에서 이렇게 울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니다. 끄, 크, 흐. 그러니까 우리가 H는 우리의 히읗 발음이지만은 그냥 하하하 하는 것보다는 그 목구멍에서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오라는 게 있죠. 그냥 그 입 안에서만 그냥 하오가 아니고 우리 히읗처럼 사실은 목구멍을 울리면서 나오는 하오가 정확한 중국인들의 발음이에요. 하오, 하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인 발음에 근접하는 H 발음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음모가 나왔는데, 이게 아닙니다. 잘못 눌렀어요. 다시 할게요. 밑에를 눌러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눌렀어요. 네, 이쪽을 눌러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JQX 발음이 나왔네요. JQX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모음 I와 같이 결합했을 때, 시. 자, 이런 그 자음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돼요. 편의상 뒤에 모음 I를 붙였는데, 슬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자는 혓바닥 슬자예요. 면은 평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혓바닥을 평평하게 폈을 때 혓바닥이 뭐 구부러지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그 혓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폈을 때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Q 발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알파벳이 결합되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R인데, 요것을 같이 묶어 놓은 것은 혀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발음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권설음이라고 했어요. 이 권자가 혀를 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 권자예요. 그래서 혀를 김밥 말 때처럼 이렇게 말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은 혀 끝을 이렇게 위로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구부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발음이 바로 이 네 개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거의 뭐 막 빠르게 이야기하면 입안에서 막 셜라셜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권스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발음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혀끝을 입천장 쪽으로 살짝 위로 올리고 목구멍 쪽으로 혀를 이렇게 약간 당겨서 하는 발음이에요. 영어 R 발음처럼 그렇게 R은 그렇게 발음하면 되겠어요. L과 R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이미. 그래서 되겠죠. 자, 이 네 개 발음 잘 기억해 놓습니다. 자, 마지막.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마지막 중국어의 성모 세 개의 발음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H가 붙지 않죠. 그러면 H가 붙는 거와 붙지 않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GCS 이렇게 돼 있는데 혀 끝으로 하는 발음이에요. 영어에서는 이게 C지만은 중국어 발음은 S는 혀 끝으로 H가 붙으면 없으면 붙으면 없으면 선생님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네.
어렵던데요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미세한 차이에요. 이 자꾸 듣다 보면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중국어의 자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음 표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중국어의 자음. 오늘은 중국어의 이렇게 자음을 같이 공부했어요. 자, 중국어 성조와 자음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반복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조에 대한 느낌, 아까 전에 선생님 이야기했죠. 일성은 치과에 갔을 때, 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감각을 잘 활용해서 그 성조에 대한 개념을 잘 익혀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과제는 연습이고 그리고 또 영상 강의를 통해서 나온 이 모든 것은 다 시험 범위고 중국어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익혀놓도록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